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자, DI 오늘 2.4%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약간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25,000원부터 16,000원까지 내렸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한 2%를 넘나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상승폭을 지금 한 달째 멈추고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이 소형급들 종목군들 1조 이하, 그쵸, 중소형급들 종목들까지도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DI가 지금 올라왔었던 내용, 그쵸, 3월 그리고 4월 달에 올라왔었던 내용을 보면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올랐는가? 그렇죠. 왜 올랐는가를 보면 HBM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인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지금 없어졌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HBM을 납품하는 쪽에 있죠. 그게 어디예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어땠습니까? 2%또 올라갔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만들어 준 거고,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하는 한, 그쵸, 강세폭이 커진 HBM 중형급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하이닉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나요? 맞긴 맞는데, 하이닉스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상승을 멈출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건 실적이 전환되고 나서 2분기에서 3분기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쵸? 최소한 하이닉스의 실적이 연간 실적이요. 그쵸? 최소한 연간 전망치 아니면 3분기까지의 실적이 나왔을 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쵸? 2조 8천억. 계산하기 쉽게 3조를 잡았을 때 2021년도의 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더 좋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HBM이 플러스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가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라 함은 제품 가격을 높여준 겁니다. 뭐 D램이나 낸드 쪽, 그쵸, 이쪽에 대한 제품 가격을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높여줬어요. 이건 삼성전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이런 것이 더해져서 나온 게 하이닉스의 이번 1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HBM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쇼티지예요. 물량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만들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고 마진율도 높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 이익률을 보면 몇 프로가 나옵니까? 12조에 2조 8천억, 20%가 넘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그러면 삼성전자에 잘 나갔을 때, HBM은 아니었지만 잘 나갔을 때 실적을 보잖아요. 19년도의 실적 12%, 그 다음에 20년 15%, 18%, 14% 이렇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렸었던 2016년, 17년, 18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그쵸? 자, 이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익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근데 주가는 그때 꼭지를 치고 내려오게 되죠.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DI를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DI를 보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즉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준해서 우리가 DI의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DI 같은 경우에는요, HBM 장비를 아직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적이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가 꼭지치고 내려올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하이닉스 이제 실적 전환이 나왔어요. 그러면 DI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장비 납품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DI는 꼭지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DI에 대한 부분은 지금 HBM 장비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갔고, 그 올라간 폭이 여기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6,000원, 7,000원 정도부터 25,000원까지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실적의 증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보다 여기 가격의 증가가 빠른 것에 대한 가격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하락이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매도할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HBM 관련돼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HBM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요, 앞으로 사용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비메모리 쪽이 원래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메모리 시장은요, 절대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 수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메모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정말 커졌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D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여기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2주 동안, 물론 오차는 있지만 2주 안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그쵸,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쵸. 그리고 DI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DI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 자,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DI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효율 높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효율 높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대를 내가 잘 잡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서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기준해서 우리가 왜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잖아요. 그럼 DI 같은 경우에 어때요? 2월과 3월 달에 가격이 먼저 뜨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4월 초 그리고 중순까지 이어졌었던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주가는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는데 실적은 그만큼 좋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기대감이 소멸됐는가. 그 기대감에 대한 소멸은 대형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물론 고가 회복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아직까지, 그쵸,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건 HBM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딱 적용시키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정확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은, 그쵸, 이미 고가부터 충분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타점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타점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자, 내용 보시면요. 다른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75%, 며칠 걸렸죠? 하나, 둘, 셋, 3거래일 걸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D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DI, 자, DI도 보면 어떻습니까? 강세 보이는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타점을 잡았고 수익이 26%,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실시간 타점은,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5월 13일 오늘이죠.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이렇게 장시작 전에 제가 공유해 드렸고요.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을 제가 먼저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작 전에 공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죠. 신고가 구간 딱 가자마자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오늘도 2.8%의 강세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오늘도 3%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한 결과 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13%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전기 종목들이 강하니까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들 보면 전기 관련주들, 여기 뭐 대원전선이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즉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지만 우리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장 시작 전에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DI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실적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타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